안녕하세요. 오늘 6월 30일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은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캐시로 정했습니다. 티커는 BCH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아이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6월 23일 날 여기 업비트 강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때 여기 내용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일단은 유효 반등 종목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비트코인 캐시에서만 그러면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오늘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서 이전에 제가 알트코인들 분석할 때 피보나치 파동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반등이 전개됐을 경우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피보나치 파동이 1번과 2번이 가고 조정이 나오고 3번과 4번이 가는데 이 경우에 1번에 조정이 길게 잡히면 2번, 3번, 4번이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는데 자, 요런 게 어떻게 실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지 좋은 예가 비트코인 캐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캐시의 현재 움직임은 사실은 뭐 상승률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등이죠. 1등인데 이게 이제 6월 말에 거래가 시작됐던 미 월스트리트 베이스에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겼죠. EDXM, EDXM 미국발 슈퍼거래소, EDXM에 비트코인 캐시 종목이 있는 부분들의 영향을 직접적인 부분을 좀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꾸준히 하락이 나왔거든요. 꾸준히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현재 움직임이 비트코인 캐시를 얘기를 하지만 전체 알트코인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에서의 비트코인 캐시는 일봉 차트로 체크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캐시에서의 내용도 이전의 차트 체크하고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살펴봤습니다. 21년도 차트와 더불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식의 움직임을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21년도에 3번 파동까지는 제가 체크를 했고요. 1번 파동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21년도 3번 파동에서 중요값들이 여기 구간 끝 하방 이탈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죠.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얘는 전체 차트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3번 파동까지는 안 왔고 그러면 2번 파동에는 왔느냐 하는 거예요. 2번 파동에도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 차트의 점수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의 차트였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의 움직임은 사실은 21년도 2번 파동의 중요값을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우선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21년도의 2번 파동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자, 여기 22년도 여기 5월달 구간 위로 올라오고 1월달 구간에 여기에 값들에서 만족하는 움직임. 사실 여기 구간이 이번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라고 얘기를 드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5월에 구간 끝, 구간 이탈, 그리고 여기가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 캐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차트에서 알트코인들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전에 공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되죠. 조정 전에 2023년도에 어디까지 공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추가 상승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전체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2021년도 2번 구간 이탈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모습이죠.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여기 위로 올라서 76만 2천원 위로 올라야지 여기 상승을 공략해 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후에 2022년도 5월달 구간에서부터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년도 루나 사태 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이 움직임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6월까지는 그냥 뭐 계속 급락이었어요. 급락. 거침없이 하락이었어요. 거침없이 하락. 거침없이 하락이었고 사실상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이 하단 변고가 오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공략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뭐다?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그럼 캔들상으로는 구간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 라고 보면 여기 2022년도 5월 달에 중요값 2번. 여기에 캔들 한 번 됐죠. 한 번 됐습니다. 여기도 뭐 캔들상으로는 두 번이 됐는데 중요값에는 여기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2022년도 6월 달에 반등, 7월 달에 반등 구간에서 보면 반등세도 세지 않았죠. 여기 구간 끝을 공략하지 못했고요. 그냥 긴 행보세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진 않았어요. 저점을 완전히 살짝 깼다가 올리기 시작했고요. 올리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이 2023년도에 반등세에도 여기 5월의 하단 변고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라오지 못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 6월 달에 저점을 찍고는 급등이 전개됐습니다. 급등이 전개됐어요. 급등이 전개돼서 그냥 막 주구장창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이거는 BK가 EDXM 거래소에 여기에 상장될 거라는 내용들은 이미 꾸준히 나왔어요. 이전에 나왔는데 차트적으로만 보면 지금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될지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지 테스트 없이 밀어 올리고 있다. 지지 테스트 없이 밀어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파동이 형성이 됐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파동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피보나치로 1파를 보기도 하고 2023년도의 1파를 기준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보나치가 제가 값을 체크해놨어요. 값을 체크해놨고 피보나치 1파동 이후에 강한 모습을 안 보였죠. 1.272에 확인만 하고는 그냥 행보하다가 뚫으면서 자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매도 걸어놨으면 전량 매도가 다 된 겁니다. 4.618가 피보나치 5에 걸어놨으면 전량 체크가 매도 체크가 다 됐겠죠. 매도가 다 됐을 겁니다. 이 말은 뭐다? 지금 현재에서 가는 구간은 구간 끝에 한번 확보를 했고요. 자, 이제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일봉 차트에서 39만 4천 400원 내지 한 500원 여기를 종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종가로 양봉 종가로 39만 4,500원 위에서 일봉 종가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요 밑에는 좋다. 안 깼다. 지지 테스트 없이 올라왔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위에 종가를 확보를 하면 자, 지지 테스트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대략 여기와 여기 정도의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값에서의 지지 유지를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듯 합니다. 이 캔들 안 봐도 돼요. 여기에서 값들이 딱 피보나치 값에서 그렇게 체크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값에서의 지지가 깨지면 5월의 하단 변곡의 지지 테스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럼 여기로 오면 구간 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지지 테스트를 안 밟고 가면 굉장히 이제 일종의 복불복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생겨버린 게 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는 그 값을 못 지키면 큰 폭의 조정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202평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202평과 캔들의 이격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긍정적으로는 얘가 그냥 여기서 계속 행보해야 돼요. 박스권에서 행보를 모습을 하면서 202평이 딸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몇 달이 되든지 간에. 그게 아니면 202평을 끌어올리기 위한 캔들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캔들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EDXM에 상장돼서 됐다고 하는 부분들로 무작정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리면 그냥 그건 희망의 일 뿐이고요. 차트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사기는 샀는데 뒤에 누구도 사지를 못해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대범한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매물대를 다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다른 종목에서는 안 나왔느냐? 자, 스택스라고 하는 종목에서도 나왔다고 얘기를 드리고, 스택스가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난 3월 달에 상승 구간에서 충분히 비트코인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택스를 다시 보시면 이 멘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택스의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까지 내려왔죠. 이런 부분들까지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기에서의 지지를 유지를 명확하게 받으려고 하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39만 4,500원 여기에 일봉 종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전제 조건. 얘는 그러면 조정 이후에 파동을 키워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종가 확보를 못하죠. 종가를 확보를 못하는 모습이면 그때는 조정폭이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보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값이 제 39만 4,500원이라는 여기가 명확하게 확보를 못하면 종가 기준의 절반이 깨질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절반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 절반이 되는 겁니다. 대략 여기가 절반의 영향이 되죠.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확보를 못하면 종가가 내려오는 거고, 그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하락보다는, 그리고 추가 상승을 빠르게 이어가든지 더 밀어 올리든지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일단은 우리는 여기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유효한 값에 왔으니까 여기서의 일봉 종가 확보 여부를 살피자.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22년도 6월달 구간에서 나왔던 여기 파동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구간의 값은 3번 파동 3.614, 3.618, 여기 41만 7,900원. 41만 7,900원. 자, 여기 꼭지를 볼까요? 꼭지가 보면 42만 9천원. 42만 9,8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만족했죠.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여기서 종가 확보, 혹은 여기 파동 6파동 피보나치 이후 확장되어 있는 44만 9천원 여기로의 종가 확보 여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에서, 자, 이건 피보나치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4파동이 있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지 여기에 영향을 먼저 받을지를 지금 살피는 겁니다. 핵심은 39만 4,500원의 일봉 종가 확보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1순위고요.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간다면은 여기에서의 피보나치 4파동 위에 5파동에서의 종가 확보 여부, 여기서 2022년도 6월달에서 7월달, 8월달에 나왔던 상승 파동에서 이거를 1파로 본다면 여기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피보나치 5구간의 종가를 만들어야 돼요. 피보나치 5구간의 종가가 얼마냐면은 52만 9,100원입니다. 자, 52만 9,100원인데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22년도에 1월달, 이번에 그러니까 루나 사태 일어나기 전에 고점이었죠. 여기에서 형성됐던 저점 하단 변고 47만 5천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자,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으로도 추가로 이어서 갈 수도 있어요. 열어는 둡니다. 열어는 두는데 1순위는 자, 여기에 39만 4,500원의 일봉 종가 확보 여부, 그 다음에 52만 9,100원의 일봉 양봉 종가 확보 여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조정이 잡힌다면 이때의 조정 끝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때의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가 1순위가 되겠죠. 물론 위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두면은. 두 번째가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 그 다음이 자, 여기로의 지지 여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39만 4,500원에서 일봉 종가
확보하면은 추가 상승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경우에는 여기 47만 5,100원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그 값에서 52만 9,100원 여기에 일봉 종가 확보 여부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겠죠. 터치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급등의 전개 모습이고 현재 202평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상승의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202평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캔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급등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2평을 맞이하러 갈 개연성을 봅니다. 그 과정은 근데 지금 당장 아니고요. 지금 당장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금 상승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값들의 일봉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여기에 종가까지 확보되면 만약에 확보된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조정 이후의 움직임은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 현재의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값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 일봉 차트 종가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움직임을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1파동 이후 피보나치 1파동 이후 긴 조정이 잡힐 경우에는 2번과 3번과 4번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 끊어져 버리죠. 3번에서 끊어지면은 거의 많은 경우 1번 파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라고 자꾸 종가 확보하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4파동 끝에서 종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가 다음 고점이 될 거예요. 여기 돌파를 하기보다는 여기가 고점이 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반의 조정을 봐야 되겠죠. 피보나치 2구간의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피보나치 3파동의 끝이 41만 7,900원입니다. 자, 여기 값하고 지금 묘하게 지금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39만 4,500원 여기에 일봉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봐야 된다. 1차. 근데 여기 파동에서 41만 7,900원의 종가만 확보하고 여기서 조정이 잡혀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피보나치 1번 파동 구간으로의 조정을 염두에 둡니다. 이 경우에 1번 파동의 값이 하단 변곡하고 겹쳐요. 1번 파동. 22년도 6월 달에 7월 달에 반등해서 체크됐던 제가 보는 피보나치 1파동의 1 값이 하단 변곡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20만 5,300원하고 겹쳐요. 그래서 자, 여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직 거기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종가를 어디서 확보하는지를 유심히 살피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기면 그러니까 밀어 올려야 된다. 계속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드라이브가 걸렸으니까 위로 명확하게 위로 올리는 움직임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39만 4,500원. 자, 메모하세요. 자, 그 다음이 여기 피보나치 3파동 값이 41만 7,9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값 하단 변곡 22년 1월 달에 하단 변곡 그리고 피보나치 4.618이 49만 8천원 49만 8,400원 그리고 피보나치 5 구간이 52만 9,100원입니다. 자, 여기 일봉 차트 종가입니다. 양봉 종가예요. 양봉 종가로 확보해야 되는 값이에요. 확보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는 적어도 49만 8,400원 위로 올라와서 종가 확보해야 되고요. 추가 상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2만 9천원, 52만 9천원 위에 일봉 차트 양봉의 캔들이 마감이 되면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폭은 전체 상승분의 절반을 공략 지지 여부를 볼 수 있죠. 이 경우에 자, 여기 정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이때의 조정은 항상 무조건 절반을 기본으로 봅니다.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만약에 30% 혹은 25%만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종가 확보 못하는 거. 그러면은 많은 경우 돌아갈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여기로의 리턴이 여기 피보나치 1이 여기거든요. 여기의 값이 여기 22년도 6월달, 7월달의 파동의 상승 구간에서 형성됐던 피보나치 1파동 딱 1입니다. 1.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봐야 되든지 위로 여기와 여기에서는 종가 확보를 하고 나면 많은 경우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경우는 없죠. 물론 여기서
종가 확보 나오면은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때는 지지가 깊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여기를 확보를 하고 충분히 가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갈 거예요. 여기 확보를 못하면은 많은 경우 비트캐시는 추가 조정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점 깨고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로 자 여기 종가 확보하는 거를 보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종가 확보하는지를 보자. 그 다음이 자 여기 종가 확보하는지를 보자. 여기도 종가 확보. 자 이게 22년도 1월에 하단 변곡 공략 그리고 중요값 여기에 대한 공략 여부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가 절반이죠. 절반 정도 되는 값입니다. 529,100원이. 자 요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값들을 살피고요. 이후에 저항이 확정되고 나면 지지 테스트는 이런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겁니다. 요때는 제가 다시 또 비트코인 캐시에서 뭐 유효한 지지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의견도 또 저희들 텔레그램 채널과 그리고 저희들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채널에 들어오셔서 꾸준히 정보를 탐색을 하십시오. 그 내용들은 오픈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꾸준히 가시고 현재 움직이면서 신규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소를 익절을 하든지 정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보시라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급등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유효한 값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